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 김성윤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늦은 시간입니다. 새벽 1시가 돼 가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저한테 질문하는 것 중에 중국은 왜 우리를 이렇게 했어요? 중국은 왜 우리를 이렇게 했어요? 하고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인 내용을 다 하지 않고 그 중국 근대사 중에 우리나라와 연관 있는 국가와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중국 근대사를 좀 여러분과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국 근대사 책은 동양사 개론도 있지만 요 최근에 본 책 중에 요 책이 좀 제일 잘 나왔더라고요. 중국 근대사 관련 책은 요 책이 좀 자세하게 나왔는데 책과 함께라는 출판사에서 이용옥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동양대학교 고려대학교 동양사학과 졸업하시고 베이징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남대학교 역사교육학과에 재직 중이신데 선생님 책은 요 선생님 책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중국 근대사 중에서는 제일 좀 그나마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상당히 편하게 잘 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중국 근대사를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여기에 이렇게 제 유튜브는 뭐 기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좀 채워 나가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글자체를 이렇게 중국 근대사와 현대사 이렇게 해서 볼게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적어서 정리했던 수업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씩 채워 나가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판서를 좀 보시면 영국은 식민지에서 이제 두 번째로 출발한 국가였는데 영국이 이제 식민지로 두 번째로 출발을 하면서 영국이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시장을 확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국이 이제 중국과 이제 무역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중국과 무역을 하는데 영국은 중국한테 이제 면직물하고 시계를 판매했고 중국은 영국한테 이제 차를 판매를 했어요. 이 마시는 차. 근데 중국하고 영국하고 이렇게 무역을 하는데 이 중국이 영국한테 이제 얘기하는 게 정해진 이제 여기서 중국은 청나라 얘기합니다. 청나라. 그래서 청나라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정해진 장소에만 무역을 해라. 무역의 양도 이제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영국은 이때 당시에 중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나라도 크니까 일단 지금 당장 싸우기보다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라고 영국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중국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장사를 했는데 이 영국 사람들이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무역을 하다 보니까 영국 사람들이 자꾸 적자를 나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은 차를 많이 사가고 중국 사람들은 면직물을 안 사요. 왜? 남방지방 사람들은 덥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동양 사람들은 시간의 중요성을 별로 느끼지를 못했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무역의 적자가 이제 영국에서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때 당시에 인도에서 아편을 이제 중국으로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편을 판매하는데요. 근데 제가 다른 책에서도 읽어봤지만 아편이 중국에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냥 다만 인도 아편이 중국에서 재배하는 아편과는 달랐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내에서 아편 중독자가 이제 급증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근데 원래 제가 봤을 땐 중국 역사를 제가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청나라 자체가 그때 국가기강이 많이 무너져 있었고 농민 반란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청나라 내에서도 백성들이 살기 힘들다 보니까 이런 아편에 많이 중독되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났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청나라 사람들 중에 아편 중독자 숫자가 이제 늘어나자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걸 단속을 합니다. 중국 정부에서 이걸 단속을 하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영국에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항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이 청나라에서 이 영국의 아편을 이제 불태우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아편을 한 달 동안 불태웠다고, 광저우에서 한 달 동안 임칙서라는 사람을 보내갖고 한 달 동안 이제 불태우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청나라, 이제 영국 입장에서는 자신의 물건들이 이제 불타는 일이 벌어지자 이제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영국이 뭐 영국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니까 한 달 동안 영국에서 회의를 했다 하더라고요. 이 청나라를 쳐들어가는 게 맞냐, 아니다, 청나라랑 싸우는 건 옳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갈등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 속에서 어찌 됐든 이제 청나라는 이제 이런 갈등 속에서 영국은 이제 청나라에 쳐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제 1차 아편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아편전쟁에서 이제 영국이 너무나 쉽게 난징을 점령을 하자 이제 청나라 입장에서는 두 번째 도시가 함락이 된 거니까 베이징까지 올 수 있다 염려하여 영국과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게 이제 난징 조약입니다. 근데 이 조약 때 우리나라 이제 선비들이 이제 중국이 졌다 해가지고 막 울고 막 난리도 아니었죠. 자, 그래서 난징 조약을 맺는데, 이 난징 조약을 통해 무역 항이 이제 증가를 하고, 광저우에서 이제 1개에서 5개의 항구로 이제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무역량 통제를 금지하고, 그 다음에 아편 판매를 자유롭게 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홍콩을 한량을 받는데 약 100년 동안 한량을 받습니다. 그게 아편전쟁인데요. 지도를 좀 보면 여기에 보면은 요 홍콩을 이제 받게 된 거죠. 홍콩을 이제 영국이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자, 2차 아편전쟁 볼게요. 2차 아편전쟁의 원인은 이제 에로오 사건이라고 하는데, 영국과 프랑스 이제 함대가 쳐들어온 사건인데, 이 청나라 관리가 영국의 군함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영국의 국기를 바다에 버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영국이 쳐들어온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쳐들어오게 되고, 이 과정에서 베이징이 이제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 입장에서는 베이징이 함락이 됐기 때문에 이 베이징을 빨리 회복을 해야겠죠. 그래서 청나라는 이제 이거와 이제 우리나라하고 관련이 있는데, 청나라 입장에서는 베이징을 회복해야겠죠. 회복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영국과 프랑스와의 전쟁을 중단하기 위해 러시아에게 이제 중재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게 중재를 요청을 하는데, 그래서 그 결과 처음에 이제 텐진 조약을 먼저 체결을 하는 텐진 조약을 했는데, 이게 잘 이행이 안 돼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에 맺어지는 게 이제 베이징 조약을 이제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이징 조약이 이제 1860년 이때 이제 베이징 조약을 이때 맺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중요한데, 베이징 조약 과정에서 이제 결국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철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철수를 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중재를 해줬잖아요. 중재에 대한 요구로 연해주를 이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해주를 얻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꿈에 그리던 부동항을 이제 얻은 거죠. 그래서 서양 국가 이제 우리 이제 조선의 입장에서는 일단
청나라의 청나라 이제 청나라 입장에서는 조선 입장에서는 첫째 청나라가 붕괴되었다는 점. 둘째, 그 다음에 서양 국가라는 건 러시아죠. 러시아와 국경을 맞닿게 되었다.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일이었죠. 그리고 이제 고종이 이제 즉위를 하는데 이때가 이제 1863년이 되는 거고, 고종이 즉위하자 이제 흥선대원군이 이제 10년의 섭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흥선대원군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프랑스 선교사와 접촉을 시도하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거에 대한 분풀이로 프랑스 선교사를 이제 죽이게 되는데, 그게 이 사건이 그 유명한 프랑스를 이제 선교사들을 박해하는데, 그게 그 유명한 병인 박해가 이제 되는 거죠. 자, 여기 2차 아편전쟁이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이 이제 2차 아편전쟁 과정하고 우리나라의 원인, 그 다음에 과정, 그 다음에 여기 결과점 되겠네요. 요 자료는 제가 제 그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거기 와서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태평 청구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건 한국사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만 이거를 진압한 사람이 우리와 관련이 있죠. 이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궁예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님의 동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크리스트교하고 유교하고 합쳐서 이제 난을 일으키는데, 이 난에 이제 한족 농민들이 동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청나라가 영국과 프랑스의 도움을 얻고, 또 하나는 이제 청나라 사람들 중에 청나라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 한족 중에는. 그래서 한족이 이때 나서는데, 그 한족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용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태평 청구 운동을 진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용장이 태평 청구 운동을 진압을 했으니까, 이 사람이 진압을 했으니까 영국 프랑스의 도움으로 하여튼 어쨌든 이 사람이 진압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최고 권력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권력을 잡고 있던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터진 게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게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터진 뭐가 일어나냐면 양모운동이 일어납니다. 양모운동 1861년에 1894년까지 양모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태평 청구 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서양의 무기의 우수성을 이제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양모운동은 청나라에서 일어난 운동인데, 서양의 무기와 과학 기술만 배우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거의 영향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이 영향으로 영선사라는 걸 파견하게 돼요. 하지만 이모군란의 영향으로 유학생이 급하게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학비가 없었거든요, 이모군란으로. 그래서 이제 기기창을 돌아온 영향으로 기기창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모군란이라는 게 있고 1882년, 그 다음에 갑신정변 1884년. 그래서 이모군란을 통해서 그때 흥선대원군이 이제 납치가 되잖아요, 청나라 군인에 의해서. 그리고 뭐 조청,
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뭐 이런 걸 체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우리나라에 이 사람이 오는데 위안스카이라는 사람이 오는데 이 사람이 거의 그 이용장의 거의 뭐 측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20 몇 살인 사람이 이 사람이 온 이유가 이용장의 측근이었기 때문에 이 조선을 관리하기가 되게 용이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면서 이제 종주국이라는 표현을 여기다 넣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갑신정변 때 이제 맺어지는 조약이 그 텐진 조약인데, 이 텐진 조약에서 주요 내용은 이제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맺은 조약이에요. 이거는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할까요? 조약인데, 이때 당시에 청나라에서는 이용장이라는 사람이 나왔고, 일본에서는 여러분이 많이 아는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 텐진조약에서 중요한 건 양 국가는 동시에 조선에서 철수한다. 철수한다. 그리고 양 국가는 그 조선의 군대를 파병 시 반드시 한 달 전에 공지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 조약의 승리는 이 일본의 이토의 승리였어요. 왜냐? 청나라는 이때 조선에 1500명의 군사가 있었고 일본은 300명의 군사가 있었는데 둘이 동시에 철수한다는 것은 일본에게 유리한 조약이었죠. 그래서 이제 일본의 이 조약이 승리를 했고, 자, 요 사이에 이제 일어난 게 청나라 이제 요 시기하고 자, 여러분 다섯 번째 볼까요? 청일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데 1894년에 이제 일어난 전쟁인데 이 조약으로 이제 맺어지는 조약이 그 유명한 시모노세키 조약을 이제 체결하게 됩니다. 1895년 4월. 그래서 이 조약의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이 조약에서 중요한 점은 이제 이용장의 영향력이 청나라에서 많이 감소했다는 점이에요. 청 내부에서 이제 감소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청나라의 무기만 배우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일어난 게 우리 한국 사고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변법 자강 운동이 일어나요. 서양의 문화, 법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를 이제 배우자라 운동이 일어납니다. 배우자. 그래서 이때 당시 이거 이제 청나라 젊은 지식인들, 특히 한족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움직였죠. 자,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거 역시도 그 서태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서태후가 거의 나라 망친 영웅인데 서태후에 의해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하다 운동. 이제 이때가 이제 1900년대. 이 의하다 운동은 다른 말로 서양을 물리치자.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면 통학하고 의병하고 좀 비슷한데 서양을 물리치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청나라의 청나라를 지키자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청나라를 지키고 서양을 물리치자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백성들이 청나라 백성들이죠. 청나라 백성들이 이제 나선 거예요. 서양의 건물이나 철도를 파괴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서태후가 이번 기회에 서양 세력을 몰아내자 해가지고 서태후가 뒤에서 지원을 했다가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서양의 한 8개 국가인가요? 영국이 주도해서 서양 연합군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형성하여 이 의하단을 진압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청나라는 서양에게 이제 아무 말도 못하는
이제 국가가 됩니다. 이게 1900년대죠.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일제 침략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가 신의 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1910년부터 1912년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자, 이때 당시에 신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변법 자강 운동하고 의화당 운동이 끝나면서 이제 중국은 몰락의 길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가운데 이제 뭐 보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우리 중국도 일본을 모방하지 않은 움직임이 이제 일어나게, 젊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순원의 흥중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알 필요 없어요. 흥중회가 대표적인 단체입니다. 흥중회. 그래서 이 흥중회가 이제 뭘 주도하냐면은 일본의 입헌 군주제를 이제 모방한 한족 중심의 민주주의 체제의 국가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청나라를 멸망시키자는 멸망흥한, 그러면 중원을 회복하자, 중원 회복, 민주국가 수립을 목표로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족 중심의 국가, 그 다음에 중원을 회복하자. 그러니까 중원을 회복하자는 것은 만리장성 이쪽 밑이죠. 그래서 이쪽을 중심으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순원은 가장 이제 우리 동양사에서 제일 중요한 삼민주의를 주창하는데, 삼민주의, 민족, 민권, 민생을 목표로 새로운 국가 수립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순원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순원이, 그리고 여기 보면 요 지역이죠. 요 지역. 요 지역에서 이제 순원이 봉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원의 봉기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고, 순원의 봉기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순원의 봉기에 여러 성들이 이제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이제 순원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에서 이제 군대를 파견하는데, 이때 당시 청의 상황은 어떠냐면, 청나라는 이제 군벌이 장악하는 이제 시대로 들어갔는데, 당시 청나라의 대표적인 군벌은 우리 한국사에서 등장하는 위안스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안스카이는 남쪽에 군대를 파견을 이제 하는데, 근데 오히려 위안스카이가 이제 갔다가, 이제 위안스카이가 이제 순원을 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순원과 손을 잡고 중국을 멸망시키기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청나라 왕실에게 공화정 체제를 이제 받아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마지막 황제가 영화로도 유명한 사람인데, 이제 푸이죠, 푸이. 그래서 이 푸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1912년 1월 1일 날 중화민국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순원이 왜 받아들였냐 이게 중요한데, 첫 번째는 이제 위안스카이와 싸워서 이길 승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순원이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공화정 체제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선거가 중요하니까 이제 선거를 통해서 자신이 총통이 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전혀 위안스카이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서 이제 본인은 죽 써서 개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선거를 했는데도 선거를 제대로 안 지킨 거죠. 2대 총통으로 또 이제 위안스카이가 이제 취임을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신해 혁명 이후 이제 중국의 여기까지가 이제 근대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해서 방송을 제가 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근대사 이후에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중국은 우리나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를 했다. 수고를 했어.